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전공인 신장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로 65세 성인에서 38% 발병이 되고 있고 그 콩팥병이 있는 사람들 중 10명 중에 9명은 자기가 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초기에 신장내과 전문의를 봤을 때 2배의 생존율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신장내과 학회가 아니라 신문이나 정부 기관에서 말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헬스조선에서 2015년에 난 기사인데요. 65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질환, 만성 콩팥병이라고 써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콩팥병이 있길래 이런 말이 쓰였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팥병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기사가 2015년에 쓰인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면 한국 만성신장병이 급증을 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2015년에 가장 많은 질환이라고 말을 했는데 2015년에 17만 576명이 있는데 반해서 2019년에는 24만 9,284명으로 46%나 급증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4년 사이에 이렇게 46%나 급증한 거는 그렇게 많은 질환에서 볼 수가 없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희귀해서 몇 명밖에 안 생기는 병에서 46%가 늘었다면 그 숫자가 많지가 않은데 이건 벌써 가장 많은 질환이라고 표현이 된 상태에서 46%가 급증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국가의 질병관리청에서 만성 콩팥병 중증도 이상의 유병률을 표시한 겁니다. 자, 거기서 보면 전 국민의 70세 이상 환자에서 16.6%나 중증도 이상의 콩팥병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증도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경증이 아니죠. 자, 그러면 중증도다. 그러면 신부전의 중증이란 뭐냐? 신부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신장에 암이 있거나 단백뇨가 나오거나 사구체 질환이 있거나 이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그래서 그 사구체 여과는 모든 사람들이 피검사에서 하게 되는데 그걸 볼 때 신부전 경증은 신부전 1기 GFR 즉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이고 단백뇨나 신장질환이 있을 때 신부전 1기라고 하거든요. 1기는 90 이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정상이고 단백뇨나 신장질환까지 있는 사람인데 90 이상이 나올 때는 신부전 1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신부전 2기는 여과율이 60에서 89 그것을 신부전 경증이라고 하고요. 신부전에 중증 이상이 된다 했을 때 중증은 신부전 3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여과율이 30에서 59 즉 60 미만을 신부전 중증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는 30에서 59, 신부전 4기는 15에서 29, 그리고 신부전 5기, 즉 말기 신부전은 여과율이 15 미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장의 유병률이 전 국민의 70세 이상에서 16.6%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의 국가 차원에서 만성신장병 예방관리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자, 그래서 이 추진 배경으로 크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죠.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심장, 뇌, 심뇌 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만성 콩팥병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사람들이 관심과 그리고 정책적 개입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방관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사업 예방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신장에 대한 논문 중에 하나가 한국 내 조사를 했는데 환자의 신장병 인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환자 중에 벌써 신장병이 있다고 밝혀진 사람들 중에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장병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신장병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불과 1.3%에서 6.3%밖에 안 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내과에서 1년에 피검사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강검진에서 반드시 콩팥 기능은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자기가 콩팥병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1.3%에서 6.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말이죠. 자기가 폐암이 있는데 폐암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거의 다 알죠. 자기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 초반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죠.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안 먹어도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알고, 폐렴이 있었으면 폐렴이 있다는 거, 에이즈가 있었다 그러면 에이즈가 있었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콩팥병에 대해서는 1.3%에서 6.3%만 자신이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실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자, 미국은 만성신장병은 미국 성인의 15%가 있다고 하죠. 즉 7명 중에 1명이 신장병이 있다는 거고, 지금 미국 전 국민 중에서 3,700만 명이 신장병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장병은 피검사로 인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질병관리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자, 미국 CDC 자료입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에 9명이 신장병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9명이 모르고 1명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증 이상의 신장병 환자조차도 5명 중 2명이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피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뭐 조금 안 좋네요 이러고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질병이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미국 질병센터의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에서 38.1%가 신장병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65세 이상이라면 메디케어 환자에서 38.1%가 콩팥병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분들 다 똑같은 상황이죠. 방치되는 신장병은 미국에서도 문제고 한국에서도 문제인데, 만성 콩팥병 환자 19만 명이 한국에 지금 보고되고 있고 증상 없어서 말기까지 인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증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다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자료는 제가 예전에 한국보험공단인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헬스조선에서 따온 거, 그 자료가 정부에서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단일 상병 기준 진료비 상위 2위입니다. 1조 6,914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크다. 자, 1위는 고혈압이었고요. 3위가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는 병이죠. 그런데 대부분 방치가 돼서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가 미미하다. 자, 그래서 신장병의 원인이 뭐냐?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만성 콩팥병의 가장 큰 2가지 요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장내과 전문의는 당뇨병의 합병증 관리를 하고 고혈압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시면 거의 50%가 신장병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둘 다 투석센터에서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50%가 당뇨병 때문에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게 된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고혈압이 25%의 신장병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콩팥병이 걸리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럼 뭐 고치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관리해. 자,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고칠 수 없더라도 콩팥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서 만성신부전 말기까지 가는 거를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콩팥병 때문에 생기는 각종 합병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이런 질병 관리가 신장내과 전문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에서도 나온 듯이 콩팥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고혈압 관리, 지질대사 이상, 빈혈 관리, 골다공증 관리. 콩팥이 망가지면 뼈에 들어가는 전해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콩팥의 문제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엄청나게 오고 그 뼈에서 나온 칼슘과 인 성분들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급속도로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경 손상이 되죠. 다리가 저리다, 다리가 아프다, 쥐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신장 기능 감소 및 합병증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논문을 살펴봐도 신장내과 전문의 치료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방치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장내과 전문의가 인볼브가 돼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꽤 오래전에 이런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장내과 전문의로 조기 치료를 시작한 사람과 아니면 내과 의사만 진료를 하다가 마지막에 신장내과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개의 임상실험 논문을 가지고 17,646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신장내과 전문의가 초기부터 전원돼서 본 환자는 사망률이 반으로 감소돼 있고 투석을 한 후에 5년 후에도 사망률이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한 초반부터 치료를 한 환자들이 5년 후에도 사망률이 45%밖에 안 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꽤 오래된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 자료는 2011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1년 훨씬 전부터 있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는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가 쌓여놓은 자료였고, 자, 그러면 한국의 논문을 몇 개 찾아보자면 2009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당뇨병성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신장내과 전과 시기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나왔죠. 왜냐, 미국에서 그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문제가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조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내과 전문의가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를 조사한 건데요. 자, 이 논문에서도 이 신장내과가 초반부터 본 사람들은 생존율이 그대로 약간만 떨어지는 반면에 신장내과를 나중에 본 사람, 말기에 본 사람들은 생존율이 확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래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신장내과 전문의를 마지막 말기에서 본 환자들은 뇌혈관 질환이 6.6배나 증가돼 있고 관상동맥 질환이 3.2배 증가됐고 폐부종이 2.5배 증가돼 있고 응급투석을 하는 경우가 4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뭐 하트어택, 심근경색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폐부종은 사람들이 콩팥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콩팥으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오고 이렇게 되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거든요. 그런 확률이 2.5배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를 막판에 가서 본 환자들에서는. 자, 이 정도가 되면 일반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대놓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신장내과 가서 뭐 해주는데 뭐 그렇게 물어보죠. 환자들은 신장내과 가도 별거 안 해준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신장내과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혈압 관리를 해주고 약을 최적화해서 관리를 해주고 콩팥에 해로운 물질들을 투여를 안 하게 막아주고, 자, 이럴 때는 다른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나 다른 의사가 주는 약을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들이 콩팥에 무리를 일으키는 약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소염제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환자가 먹을 수도 있고, CT를 찍거나 심장 검사를 할 때 쓰는 조영제도 콩팥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으면 안 해야 되겠지만 하려고 할 때 신장을 보호해주는 최적화 컨디션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런 시술을 하게 하고 그런 예방하는 약도 주고, 그리고 심장과 뇌 등 심혈관 질환 조기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장내과에서. 그리고 식단 관리로 인해서 혈관 질환을 막고 콩팥을 더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식단 관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관리를 하죠.
자, 그래서 신장내과가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만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몇 분의 유튜브로 뭐 그냥 다 말을 해줄 수도 없죠. 이거를 몇 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5년 넘게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강의를 했던 것들도 많고 앞으로도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더 두어서 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오늘도 왜 이제 왔어요? 벌써 5년 전부터 문제가 시작됐는데 왜 관리를 안 했냐라는 말을 하게 된 환자가 오늘도 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다시 하게 됐고 그런데 이게 고치기가 참 힘든 게 신장병 관리에 걸림돌이 몇 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자기가 신장병, 콩팥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피검사했으면 벌써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내과 의사는 뭐 환자가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도 그냥 괜찮네 조금 부족한데 하고 넘어가. 말기까지 기다리다가 말기에 이거는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신장내과 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컨설트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제 콩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신장내과 가세요 라고 해서 빨리 보시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신장에 이제 문제가 있다니까 가보랬어요 라고 왔는데 제가 엄청나게 열받은 거예요. 응급실을 보내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왜 그냥 환자는 어느 정도 콩팥이 나쁘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냥 괜찮겠지 증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나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조차도 정부 개입이 미약했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 및 급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자, 이거는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결과는 이 정부에서 어떤 이런 콩팥 사업을 해봤자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거죠. 환자도 증상이 없는데 열심히 하려고 돈을 많이 투입해봤자 그 돈과 노력의 지출에 대해서 결과가 확실하게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문제는 신장내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투석할 때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미리 환자한테 굉장히 주입을 시켜서 조심하고 하면은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데 비해서 돈이 적어.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환자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방치하는 데 같이 가담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일반 내과나 다른 의사들과의 이해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논문에서도 보면 당뇨병으로 인해서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신장내과 전과라고 써 있죠. 전과 시기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 해서 전과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다른 암이나 심장이나 위장내과 같은 경우는 내과 의사 주치의가 암이 발견되면 암 전문의한테 보내지만 다른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 무슨 감기에 대한 치료약, 변비에 대한 치료약 이런 것들은 내과 의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 전문의한테 보냈을 때 암 전문의는 암만 해주고 거기서 끝내고 일반 내과에서는 계속 그 환자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소화기 내과 가면 위내시경하고 장내시경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있고 다른 거는 내과에서 계속하고 정형외과를 보내거나 이비인후과를 보내도 계속 내과에서 주치의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신장내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콩팥이 나빠지면 일반 내과에서 소염제를 주면 콩팥이 나쁘니까 그거 왜 줬냐고 뭐라고 하고 콩팥이 나빠지면 물의 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뇨제를 쓰고 또 물의 관리가 이상하니까 변비가 되거나 설사가 오기도 하는데 변비가 되면 변비약을 쓰려면 일반 내과에서 특정 거를 쓰면 신장내과에서 왜 그거를 썼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내과에서 감기가 걸렸다고 소염제하고 항생제를 줬으면 신장내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콩팥 망가졌고 이 항생제를 써서 콩팥이 망가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콩팥이 망가진 다음에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장내과가 완전히 다 잡고 다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황당한 게 일반 내과 측에서는 환자를 보냈는데 환자를 뺏어갔다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저한테도 모 일반 내과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환자가 와서 보니까 이 먹는 약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반 내과 가가지고 이걸 먹다가는 콩팥 다 망가지겠거든. 그러면 안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환자 보냈더니 환자를 가로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신장내과가.
그리고 다른 과는 심장내과에서 좀 비싼 검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콩팥내과에서 그거 왜 하시는데요? 아, 이거 하다가 콩팥 망가지는 경우 30%인데 콩팥 잘못해서 이거 했다가 투석하시면 어떡할 건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심장내과에서 그걸 하려고 해도 콩팥내과에 전해서 괜찮냐는 말을 물어봐야 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심근경색증이 왔거나 이럴 때는 심장내과가 뭐라고 하진 않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별 필요가 없는데 검사를 막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자, 그럴 때 그거 하다 망가지는 거는 콩팥이기 때문에 콩팥내과 전문의는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이해상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면 신장내과는 주치의랑 얘기를 하세요. 근데 주치의는 콩팥에 문제 있는 거 자기가 신장내과 전문의 아니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콩팥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의사들과의 이해상충에 문제가 돼서 신장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콩팥이 5년 전부터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관리가 안 돼 있고, 투석을 하기 직전에 어쩔 수 없으니까 신장내과가 그때 보게 되고, 그때 가선 신장내과는 투석밖에 해줄 게 없고, 혈관 관리 못해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 6.5배 생기고, 관상동맥 질환 3.2배 생기고, 폐부종 2.5배 생기고, 응급투석하는 경우 4배 생기고, 환자는 2배 더 많이 사망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을 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자가 방치되고 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저에 대한 인신공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은 조용히 하고 다른 토픽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다른 내과 선생님 환자는 더 이상 안 보고 그쪽 다니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피가 보는 거는 환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5년 전부터 환자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잘못한 건 큰 건 없었어.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게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될 건지를 환자한테 제대로 인지를 안 시켜주니까, 환자도 그나마라도 젊은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방치가 된 거죠. 의사가 뭘 해서 잘못된 거는 아니었는데 제대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의사 선생님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제가 그랬어요. 그럼 5년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콩팥 다 망가지고 투석하고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10년 안에 이렇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지. 자기는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 전혀 없었으니까 뭐 30대인데 무슨 문제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몸이 엄청나게 가려우면서 요독증이 오고 4주 동안 30파운드, 거의 15kg, 20kg가 부종이 생기면서 숨이 차니까 저한테 온 경우예요. 5년 전부터 알았는데 이제 왜 왔냐라는 황당한 말을 솔직히 굉장히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과가 신장내과니까, 그러면 그 환자를 5년 전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될지 알고 관리를 했다면 이 상황이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토픽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좀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환자들 보면 되게 안타깝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장내과에서 벌써 여기에 대해서 20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환자가 말을 안 듣죠. 내과 의사가 방치를 하는 것보다 환자가 방치를 하는 게 훨씬 많은데, 주치의가 조금 더 세게 말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썼었더라면 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토픽이지만 강의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